미국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순방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을 향해 공개적인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북한과 남한 중 누가 더 중요한지 파악하고 분별 있게 결정하길 바란다는 경고였다. 러시아의 갈등이 두 번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국면은 붕어 정상회담을 통해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체결이 됐었을 때였는데요. 그때 당시 한국의 국가안보실장 이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무기 제공하는 것을 재검토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졌다. 전해들은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면 한국에게 아주 재미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어. 하지만 이번엔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기 전에 러시아에 대한 공개 저격을 한 것인데요. 남북한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러시아가 직접 판단하라. 결국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향대 러시아의 태도에 달려 있다. 북한과의 군사적 밀착이 첨단무기 이전하지 말라는 의미의 경고였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내부에서는 크게 분노하는 반응과 한국의 강경한 자세에 움찔하는 반응들로 갈리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크렘린궁 대변인 페스코프, 이번 발언이 한러시아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면 러시아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접근 방식 자체가 문제이며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죠. 페스코프, 북한과 남한 모두 영내 모든 국가와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후 서방의 테러 제재에 동참한 한국을 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과 군사동맹에 준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대약을 체결하며 보란듯 북어 밀착을 강화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와서 한국이 대러시아 제재에 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 개선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책임을 한국한테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만약 살상 무기를 제공할 경우엔 북한과 더 밀착하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한 군사 전문가는 또 다른 견해를 내놓았는데요. 오히려 러시아 입장에서는 남한과 잘 지내고 싶은데 그 책임을 한국한테 떠넘기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푸틴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북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사실상 24년 동안 러시아와 북한 간에 주고받은 일이 아무것도 없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을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군사 전문가는 러시아가 북한을 필요로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동안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죠. 또 다른 러시아 군장교의 입장도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푸틴이 평양 방문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모든 것은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쇼에 지나지 않았으며 자신이 북한에 뭘 줄 수 있는지 보라는 식으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푸틴이 북한과의 관계를 이용해 세계를 위협하고 어느 정도는 한국을 위협하려고 했다고 보여지는 것인데요. 군 장교는 이런 사태에 대해 틀림없이 푸틴이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군대와 산업기술 영향을 고려하면 말이죠. 러시아 군 장교는 한국이 국방 분야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 선도 국가 중 하나라고 표현하면서 푸틴은 한국이 나토의 아주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푸틴은 국제적인 인정을 갈망한다 강조했는데요. 푸틴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을 확대하는 전략적 실수를 저지른 이후로 매우 고립되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자신을 받아줄 사람들을 찾고 있으며 그에 대한 것을 나머지 세계에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 현재 푸틴이 얼마나 고립돼 있는지 목도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자신이 완전히 고립된 건 아니란 걸 보여주려고 하듯이 말이죠. 군 장교에 따르면 그런 이유로 푸틴이 더욱 이런 해외 순방을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군 장교는 한마디로 현재 러시아에게 최선의 이익이 있다면 바로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푸틴이 지금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야말로 러시아에게 최선의 이익이라는 거죠. 한국은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현대적인 국가로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러시아인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러시아가 계속해서 북한과 논란하면 한국을 위협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러시아에게 결코 이롭지 못하다고 설명했는데요. 군
장교는 그나마 푸틴이 한국을 나름 신경 썼다는 신호가 몇 가지가 있다면서 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북한과의 조약에서 푸틴은 한쪽이 침략 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했지만 지원 앞에 군사라는 단어를 뺐다는 것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로 인해 다음날 조약 전문이 공개될 때까지 정부 당국도 군사 개입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푸틴에게만 술일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군사라는 단어를 꺼내기 불편했을 모르며이는 한국을 위식한 행동이라고 설명했죠. 또한 푸틴은 김정은이 썼던 동맹이라는 표현도 안 썼는데요. 때문에 러시아군 장교는 북한과의 조약이 순전히 방어적 성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는 한국과의 핵공유 핵배치 주장도 터져 나옵니다. 물론 과거에도 없던 얘기는 아니지만 주로 공화 단계 인사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왔던 점에서 오는 11월 대선을 통해 트럼프가 재선 시 한국 핵무장은 지금보다 더욱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문제는 미국이 핵을 용인한다 해도 공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산 무기 제공이 조건으로 붙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죠. 지금처럼 장기 기화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과 유럽 지원이 소진되어 가는 가운데 마지막 희망은 바로 한국입니다. 이런 국제 안보의 흐름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러시아군 장교들은 한국과 우호적으로 가는 것이 좋은 지름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경제력은 세계권이며 세계 군사력은 5위로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무기에서 남한은 북한에 비해 50배 정도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산업이 북한의 군사적 기업에 맞설 기술과 능력을 갖췄으며 세계 상위 수준의 군사력이 평가했는데요. 특히 한국이 경제 발전에 힘입어 첨단 무기 체계를 자체 생산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며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고 게다가 한국은 70년간 평화를 바라면서도 전쟁에 대비해온 국가여서 한국의 무기들은 그 파워가 이미 입증돼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러시아 군 장교는 한국이 미국에 대한 위존을 줄이면서 첨단 전투기나 군을 자체 기술로 생산하는 능력을 갖춰가고 있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이는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 당국자들도 놀랄 정도로 큰 진전을 거뒀다고 표현했죠. 한국은 이미 고성능 미사일과 최신의 항공기 군함 등을 자체 생산하는 등 기술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준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어설픈 위협은 먹히지 않는다는 의미였는데 러시아가 고도 정밀 무기를 북한에게 준다면 한국에게도 넘지 못할 선은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우리의 무기 지원은 러시아 측하기 나름이라고 한 발언은 한국 역시 러시아 태도를 봐가며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읽히는데요. 러시아의 선 넘는 지원이 확인되는 순간 한국도 그들이 아파할 아킬레스건을 지체 없이 공략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한국은 중국을 벌벌 떨게 할 정도의 위력의 무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위지는 그저 압박 정도로 끝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소형 전술 핵무기급 위력을 가진 이 무기는 북한의 벙커는 물론 제하 100m 다 깊은 곳도 파괴할 정도로 관통력이 뛰어난 무기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군사 전문가는 칼럼을 통해 이 무기의 파괴력을 언급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무기는 바로 아직까지도 베일에만 쌓여 있는 현무 5입니다. 현무 -5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 8에서 톤을 탑재할 수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무기로 손꼽히고 있죠. 탄두 중량이 톤인 한국군이고 역탄도 미사일 현무 -5의 실제 폭발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무려 11톤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군 당국은 탄두부 구성하는 폭발 물질, 소재 개선 등을 통해 실제 폭발력이 탄두 중량을 크게 우돌록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은 사실 엄청난 미사일 강국입니다. 한국군이 실전 배치한 주력인 현무 마3의 사거리는 1500km 이 정도 사거리의 순항 미사일은 전 세계적으로 보유 국가가 많지 않은데요. 이는 미국과 러시아, 이스라엘 외에 한국만 보유할 정도입니다. 또한 중국 군사 전문가가 주목한 현무 시리즈 중 현무 -5 역시 현재 개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무 시리즈 중에서 현무 -1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탄도미사일 현무 -2와 수항미사일인 현무 -3이 실전 배치돼 있습니다. 현무 -2는 지난 2021년 5월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전 사거리가
800km 제한돼 있었으나 약간의 개량으로도 중거리 미사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현무 마이스 3은 2006년 7월 7일 사거리 500km 이 지상 발사형 순환 미사일 현무 3A 개발 중이라며 국방부가 출입 기자들에게 처음 공개하면서 지상형 잠수 1명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현무 3에는 러시아 기술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개발을 거듭해 국방과학연구소가 2010년 현무 3C 개발에서 성공하면서 한국은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에 이어 사거리 1500km 순항 미사일을 보유한 네 번째 국가가 됐죠. 사거리는 현무 3A 500km, 현무-3BN 1000km, 현무-3CN 1500km, 현무 3DN 3000km 달하는데요. 특히 현무-3 순항 미사일은 한 발에 4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이 약 11억에 17억 원으로 알려져 비싸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독일에서 수입한 타우러스 미사일은 한 발에 20억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가격 차이가 상당한 게 느껴집니다. 한편 현무-4부터는 아직도 베일에 가려 있는데요. 탄도 미사일인 현무-4는 2017년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한미 정상 간 전화 통화를 통해 한국의 미사일 탄도 중량 제한 해제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개발이 시작된 무기입니다. 현무-4는 1톤에 불과한 현무-3의 탄도 중량을 2.5톤 지게차의 마 10가량의 속도로 지상에 낙하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GG-28E GG-57 일명 벙커버스터보다 2에서 3배의 파괴력과 제하 관통력을 가져 전략 무기로 평가받고 있죠. 그런 가운데 대망의 한국의 비밀 무기 현무-5는 한국형 세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 응징 보복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무-는 유사시 북한 수뇌부호 전쟁 지도부와 핵미사일 기지 등 핵심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됐는데 현무-5는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핵무기와 비슷한 파괴력을 낼 수 있게 설계된 고중량 미사일이며 지하 100m 다 깊은 갱도는 벙커 등 표적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현존 재래식 무기의 폭발력 최대치는 10톤 수준이지만 현무-5 탄도 중량이 8톤 이기에는 세계 최대급 평가받고 이쪽 현무-5 수십 개를 동시에 터뜨리면 핵 배낭과 맞먹는 폭발력이 평가받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핵폭탄으로 지하 50m 정도 밖에 뚫을 수 없으나 현무-5는 핵폭탄보다 관통력도 뛰어나서 지하 100m다 더 깊은 갱도 속의 표적도 파괴할 수 있는데요. 만일 김정은이 지하 벙커에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즉각 현무-5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현무-5는 1000km 고도까지 치솟은 뒤 4마 이상 속도로 표적 내리꽂히는 미사일입니다. 탄도 자체의 파괴력도 크지만 초고속 낙하를 통해 탄도에 가해지는 운동 에너지로 인공 지진을 일으켜 지하시설을 초토화할 수 있는 무기이죠.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을 사용하지 않고도 핵무기 같은 위력을 내는 재래식 무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군이 현무-5 탄도미사일을 성능 개량 한다고 밝혀 다시금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성능 개량을 하면 폭발력은 유지하되 탄도 중량은 줄고 사거리는 더 늘릴 수 있답니다군.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강원도 철원에서 현무-5 탄도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올해 탄도에 들어가는 장약을 기술적으로 변형시켜 폭발력을 50% 늘린 탄도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탄도 중량을 줄이면 3000km 이상까지 날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이 부분에 특히 중국이 주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사거리면 중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중국으로서는 크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이 같은 현무-5 위력 덕분에 한국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와 함께 다탄두인 일부 운영할 가능성이 커져 중국 등 주변국에는 상당한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군사 전문가는 현무-5 같은 8에서 9톤 탄두는 기존 무기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놀라운 무게로 탄두를 1톤급 이하로 줄이면 3000km 이상 충분히 날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거리 3000에서 3500면 사실상 중국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다. 사거리 3000에서 5500km 중거리
미사일로 분류돼 현무-5는 사실상 한국의 첫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설명했는데요. 현무-5는 시제품도 제작됐고 운용체계도 구축된 상태라고 전해집니다. 이미 한국의 비밀 무기가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에 중국 또한 한국을 제대로 공격하지 못할 정도로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만일 한국을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어떤 상황을 경험하게 될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며 지켜보는 상태이죠. 이처럼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군사 강국입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워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에 올라섰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역대 최고 순위입니다. 또 자체 군사력만 아니라 무기거래도 상위권을 포진해 있죠. 현무-5의 폭발력이 극대화되면서 군 내부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핵심 군사시설을 일거에 무력화하는 데 있어 현무-5가 전술핵무기 그 비력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한국군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제공하는 해고안 등 확장 억제 한국의 현무-5 등 막강한 재래식 능력이 더해지면 대북 억지력은 극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무-5가 전술핵 무기급 위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북한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